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혼을 하고 나면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여자들은 보통 결혼,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이 되고 다시 재취업이 힘들 경우에 이혼을 후회할 때가 있다고들 하던데 제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남편이 이혼 후에 닥친 경제적 상황 때문에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다시 합쳐보자고 저에게 몇 차례 애원도 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을 했고 만족스러운 돌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가 서로의 손님이었던 관계였습니다. 제 카페로 남편이 커피를 사러 종종 왔는데 자주 얼굴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레 개인적인 얘기도 조금씩 하게 되었어요. 집이 근처냐던지 회사가 근처냐던지 하는 가벼운 대화요. 그러다 그 남자가 자동차 영업사원을 한다면서 저에게 명함을 한 장 주었습니다. 그맘때 마침 저도 차를 한 대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분에게 연락을 했고 상담 후 그 남자분에게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카페 손님이었고 저는 그 남자에게 차를 구매한 손님이었던 거죠. 차를 계약하기 위해 여러 차례 따로 만난 그 남자는 매너도 좋고 친절하고 또 솔직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옵션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던지 본인 차라면 어떤 옵션만 넣겠다며 정직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의 실속보다는 저를 위해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원래는 다른 회사의 차가 마음에 들어서 그쪽 영업사원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원래 제가 원했던 차보다 한 단계 위의 차를 권하고 옵션도 무조건 풀옵션이 좋다며 제 차 권하더라고요. 그러다 혹시나 해서 카페 손님이기도 한 이 남자에게 연락을 한 건데 그 차량도 좋지만 본인 회사의 한 차량이 저랑은 더 잘 맞을 거라며 추천해주고 설명도 꼼꼼하게 해주는 모습에 호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차를 계약하고 그 남자는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다 주겠다며 이것저것 해줬는데 나중에 친구도 보더니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해주냐며 놀라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그 남자는 저희 카페를 계속 찾았고 중간중간 차 관리나 엔진오일 넣는 주기 같은 것도 챙겨줬습니다. 솔직히 여자들은 차를 관리하는 건 잘 모르잖아요. 저도 그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 남자가 따로 신경을 많이 써주니 편하고 고맙더라고요. 엔진오일 갈 때도 본인이 잘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엔진오일은 순정보다 합성을 넣어야 되는데 아는 사장님이 가격도 좋게 해주면서 제품도 좋은 걸 쓴다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같이 엔진오일을 갈러 갔고 엔진오일을 가는 동안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세심하고 친절한 남자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그 남자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본인이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다른 고객들보다 훨씬 더 많이 챙기려고 한 거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저는 그날 이후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영업사원답게 말을 참 잘했습니다. 단순하게 언변만 좋은 게 아니라 뭐든지 진실되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풍겼죠. 그래서 말만 들으면 뭐든지 그 남자의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연인들끼리 만나다 보면 작은 마찰이나 다툼이 생길 때도 곧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 남자의 변명이나 해명을 듣고 있으면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싶어요. 지나고 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잘못한 게 맞았는데도 워낙 언변이 좋으니 그 당시에는 수긍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남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이 있든 더 커지기 전에 잘 무마를 하다 보니 사귀면서도 싸우는 일이 별로 없었고
그 남자와 저는 여느 평범한 연인처럼 알콩달콩 잘 만났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제 생각보다는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한 지도 꽤 된 데다가 말도 잘하고 영업력도 좋아서 연봉도 꽤 잘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나이가 30 중반 정도 되었기 때문에 웬만치 모아놨을 거라고 짐작했거든요. 그런데 4천만 원 정도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로 쳐도 또 일한 기간으로 쳐도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남자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머님의 생활비를 본인이 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여동생 학비도 본인이 냈다고 하고요. 본인은 가족을 챙기다 보니 따로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다 들은 저는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1억 정도 모은 돈이 있었기에 대출 받고 저희 엄마께 도움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친이 모은 돈으로 혼수를 했죠. 남친이 그나마 들고 있던 돈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혼수를 하고 나머지 2천은 어머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남친은 결혼을 위해 2천만 원을 해온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 또한 알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시댁에 생활비를 내던 남친이 아무래도 저와 결혼하면 전처럼 생활비를 전부 다 내기 어려울 테니 그걸 어머님께 미리 드리고 오겠다 했거든요. 남편이 들고 오는 돈도 거의 없는 데다 시댁 생활비까지 계속 내드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결혼 후 저는 나름 행복하다고 결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카페가 장사가 좀 잘 되는 편이어서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두 사람 생활하기엔 충분했고요. 또 남편은 다정하고 시어머니도 별 간섭이 없으셔서 아무 문제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조건에 이 정도 남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비밀이란 건 제가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미혼모의 자식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얼굴도 거의 못 보고 살았기에 그냥 저에게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그냥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 비밀 때문에라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과분한 남자라는 생각이 늘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을까요? 원래 신혼생활 1년만 즐기고 아이를 가지자고 했는데 그 이후로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건강한 편이라서 아이를 가지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임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6개월이 넘어가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 또한 조금 불안해져 갔습니다. 나이가 마냥 어린 것도 아니었고 친구들도 아이를 가질 생각이면 1살이라도 어릴 때 갖는 게 맞다고 하니 저 또한 조바심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좀 더 기다려보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산유수로 아직 우리가 젊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다. 검사하고 또 시험관 같은 거라면 여자 몸이 많이 힘들고 망가진다던데 제 몸이 힘들어지는 건 싫다.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제 몸이 더 소중하다. 라고 하며 검사를 받거나 시험관을 하는 것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저 또한 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먼저라서 또 아이보다 제가 중요해서 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럼 1년까지는 우리 둘이 좀 더 노력해보자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왜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했는지 머지않아 알게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희 가게의 직원이랑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저희 가게 직원인 소영 씨는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본인 카페를 차리려는데 경험을 쌓을 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본인 아버지가 건물주라 돈이 많다고 하면서 아버지 건물 1층에 카페를 차려준다고 하는데, 본인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리가 좋아도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카페에서 일을 한 지는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일을 하며 저랑도 잘 맞아서 잘 지내고 일도 열심히 하는 편이어서 좋게 생각했는데, 그런 소영 씨가 저희 남편과 바람이 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을 알게 된 것 또한 우연이었습니다. 그날은 알바생 없이 저 혼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 여기 왔었는데 제가 여기서 USB를 떨어뜨린 것 같아서요. 혹시 분실물로 있을까요? 제가 꼭 필요한 거라서요. 한 손님이 어제 저희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본인의 USB를 떨어뜨린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저녁 늦게 마감만 하러 와서 그런 사실을 몰랐고, 소영 씨도 분실물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손님들 분실물을 모아놓은 통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안에도 그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몇 시에 어느 자리에 앉으셨냐 물어봤고, 그 여자분은 오후 4시쯤 저쪽 창가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비추는 CCTV가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분의 연락처를 받고 저는 제 폰으로 어제 날짜의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직원인 소영 씨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까 싶다가 쉬는 날에 연락을 하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따로 어제 저한테 말한 것도 없어서 그냥 제가 알아서 CCTV를 확인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확인한 CCTV에서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매장에 3개의 CCTV를 사용하는데 2개는 매장을 비추고 1개는 조리대 쪽을 비추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3개의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확인을 하며 보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은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아래 조리대 쪽을 비추는 CCTV에는 직원인 소영 씨와 남편이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가 없을 때도 가끔 와서 커피를 가져갈 때가 있긴 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오면 그냥 먹고 싶은 메뉴 만들어 달라고 해놓기도 했고요. 보통 남편이 오면 카운터 주변에 앉아 있다가 메뉴가 만들어지면 가져가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카운터 안쪽 조리대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영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소영 씨가 막 웃으면서 남편 팔을 치면서 웃더라고요. 제 남편이 소영 씨랑 저렇게 친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와도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고 따로 대화를 하는 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화면 속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저는 그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소영 씨가 팔을 툭툭 치면서 웃다 냉장고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남편이 소영 씨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에 너무 놀라 내가 뭘 본 거지 하며 몇 초간은 일시정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그 화면만 크게 해서 다시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 확실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영 씨의 엉덩이를 치는 모습을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안이 벙벙하고 멍했습니다. 정말 전혀 예상을 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기에 너무 황당했어요. 솔직히 외모에 대해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소영 씨는 키도 작고 몸도 퉁퉁한 편이었습니다. 전에 소영 씨가 말하길 본인 키가 153인데 몸무게가 73이라며 키가 173이고 몸무게가 53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말한 적이 있거든요. 얼굴도 그냥 평범한 편이었고요. 저는 키 165에 53kg 정도로 날씬한 편이고 관리도 열심히 합니다. 엄청 미인은 아니지만 어딜 가도 이쁘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았고
저희 엄마가 무척 미인이신데 엄마를 많이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자신이 있는 편이었는데 남편이 소영 씨와 그런 사이라니. 제가 날씬하고 관리를 잘해서 너무 좋다고 늘 칭찬하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소영 씨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이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얼굴만 보고 몸매만 보고 바람이 나는 건 아니지만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기가 찼습니다. 내가 화면을 보면서도 잘못 본 건가, 각도가 이런 건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화면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돌려봤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장면은 더 충격이었어요. 소영 씨가 챙기는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손으로 다시 툭툭 치고 지나갔거든요. 마치 엉덩이를 친 답을 하듯이 말이에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저런 행동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저렇게 자연스레 할까 싶어 놀란 마음에 손님의 USB를 찾는 건 안중에도 없을 정도였죠. 그러다 손님이 와서 저는 급하게 폰을 내려놓고 일단 응대를 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면서도 내내 멍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손님을 보내고 저는 다시 폰을 들기도 겁이 났습니다. 제가 방금 본 장면 외에 뭐가 더 있을까 싶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고 또 곧 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오는 시간이 되기에 일단은 핸드폰을 보지 않기로 하고 가방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일을 했어요. 물론 몸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신은 아예 다른 데 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마치고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남편과 소영 씨가 했던 행동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뭘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급하게 마감 정리를 대충 하고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가게 팻말을 클로즈로 바꾸고 불도 몇 개 껐어요. 문도 잠궜습니다. 그렇게 앉아서는 저는 다시 찬찬히 CCTV를 확인했습니다. 소영 씨 혼자서 근무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캘린더에 근무 시간을 적어놨기에 소영 씨가 혼자 일하는 날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없는 날마다 남편은 찾아왔고 소영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소영 씨는 남편이 찾아오면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계속 뭔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몸을 터치할 때도 많고 몰래 뽀뽀를 하는 장면도 찾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헉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을 정도로 놀랐어요. 그렇게 저장된 CCTV를 모두 돌려보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둘이 불륜 관계라는 것. CCTV 저장이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그 전부터 이런 더러운 관계였을 거라는 것. 그리고 도를 넘는 스킨십으로 보아 아마 둘이 갈 때까지 간 사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것도 내 가게에서 내 직원과 이럴 수가 있는지 남편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몸서리 쳐지게 싫어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이 나중에 지워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따로 제 USB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죠. 남편도 잘 쉬고 오라며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친정에 가지 않고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친정에 가서 엄마 얼굴을 보면 대성통곡을 할 것 같아 차마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도 제 이야기를 듣고 경악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한 친구라 제 마음을 더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USB에 담아온 내용을 보더니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얘네들 아마 둘이 잔지 오래된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치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보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남자와 더 살고 싶지도 않다고요. 하지만 친구는 지금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본인도 남편이 바람을 펴서 당장에 이혼하자 하고 이혼했지만 솔직히 혼자 지내니 그럭저럭 사는 거지 남편이 있을 때만큼 여유롭게는 살지 못한다. 경제력을 무시는 못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너야 카페 운영하고 경제력이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긴 한데 그래도 잘 생각해봐. 어차피 칼자루는 네가 쥐고 있는 거고 증거도 있으니까. 천천히 후회하지 않게끔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해.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에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친구의 집에서 자고 다음날 저는 카페로 출근을 했고 먼저 출근한 소영 씨를 보았습니다. 소영 씨는 오픈 준비를 한창 하고 있다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제 많이 바쁘셨나 봐요. 네? 아니, 마감이 다 되어 있진 않아서요. 어제 너무 바쁘셔서 그랬나 싶어서요. 어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마감을 완벽히 하지는 못했는데 그걸 보고 소영 씨가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 그러게요. 어제 좀 피곤한 데다 바빴더니. 소영 씨는 웃으며 정리를 하는데 그런 소영 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소영 씨가 갑자기 사장님, 제가 깜빡했는데 엊그제 손님이 USB를 놓고 가신 분이 있어서요. 나중에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고 깜빡한 거 있죠? 하며 어제 찾아온 손님의 USB를 건네주는데 그제서야 나 어제 그거 찾으려고 했었지 싶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어제 손님이 찾으러 왔었는데 내가 우리 직원에게 물어보고 연락 준다고 했다며 어제 CCTV를 본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소영 씨는 몸이 안 좋냐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것 같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집에 들어가 남편과도 마주쳤지만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너무 힘들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을 알아채도 바람 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지 싶을 정도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고민을 하던 저는 친정엄마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좀 오라고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면서요. 안 그래도 이 사실을 엄마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했는데 차라리 잘 되었다며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 싶어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집에는 뜬금없이 저의 아빠가 계셨거든요. 이제까지 살면서 없는 분이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아빠란 사람이 저희 집에 있었던 겁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에게도 사연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와 저희 엄마는 과거 사귀는 사이였는데 연애 도중 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본가에서 엄마를 결사 반대하셨고 다른 여자분과의 결혼을 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를 낳고 미혼모로 생활을 하셨는데 아빠의 본가도 그렇고 아빠 본인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여유가 있으셔서 경제적으로는 계속 엄마를 도와주셨다고 해요. 얼굴은 못 보고 살았지만 경제적으로는 계속 도움을 주고 계셨다고 했죠. 하지만 양육비 같은 개념으로 경제적인 도움만 받았지 결코 따로 만나거나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아빠가 결혼하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요. 엄마도 양육비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딱 저 키우는데 필요한 돈만 받았고 나머지는 일절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내막을 어릴 때까진 몰랐고 막연히 아빠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살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엄마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사실은 미혼모였다니, 아빠가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니, 그런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한참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를 열심히 키워주신 엄마를 생각해서 나도 엄마에게 잘하고 살자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아빠가 뜬금없이 저희 엄마 집에 같이 계신 거였어요. 그때까지도 엄마가 저에게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빠와 결혼했던 부인이 병원으로 돌아가신 지 꽤 됐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본부인을 떠나보내고 시간이 흐른 뒤 저희 엄마를 다시 찾아오신 거였어요. 엄마도 말은 안 해도 평생토록 아빠를 내내 기다렸던 것 같고요.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제 이혼 사실을 얘기하러 갔다가 엄마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제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상황에 엄마의 상황까지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이고 엄마가 바래었던 삶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엄마의 삶을 응원해 드리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마는 평생토록 저만 보고 사셨어요. 제가 알기론 그 흔한 연애 한 번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엄마는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마음을 품고 사셨던 것 같아요. 설령 아빠는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분과 결혼을 했을지언정 말이죠. 평생 아빠에 대한 마음을 감추고 사셨는데 이제라도 아빠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입장을 엄마께 말씀드렸고 엄마 또한 이해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빠 역시도 자기가 원망스러울 텐데 이렇게 이해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